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날씨가 이제 겨울이 돼가네요. 금방 겨울 같아요. 이번 주도 열심히 해보죠. 월요일도 잘 끝났어요. 날이 진짜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추석이 끝나고 나니까 진짜로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오늘은 딥러닝에 들어갔는데,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딥러닝을 배운 거죠. 뭐 이것도 사실 처음 배우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께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은 머신러닝을 배우기 전에 넘파이라는 걸 먼저 배웠어야 되는데, 이 넘파이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코랩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그 주피터 노트북 비슷한 게 있거든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파이썬을 웹사이트에서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파이썬이라는 어떤 그 언어,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다운받아서 그 파이썬을 연결시켜주는, 구동시켜주는, 옛날에 제가 이클립스라는 걸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바와 관련해서. 그것처럼 뭐 파이참 이런 거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연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코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은 뭐 아나콘다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코랩이라는 거는 구글에서 만든 파이썬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게 해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다운을 따로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파이를 저희는 배웠고, 넘파이 뭐 기초적인 것부터 전부 다 시작을 했는데, 넘파이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연산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 배열과 관련된 것을 조금 특화된 부분처럼 빠르게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다차원 배열 같은 거를 배웠는데, 다차원 배열이라는 거는 저희가 행렬이라는 거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뭐 숫자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있으면 3 3 이렇게 하는, 네, 뭐 그런 느낌이죠. 하나 둘 해서 항열 두 개 있고 얘 하나 빠져서 이렇게 막 화살표 가고 이런 것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배우고 나서 이제 머신러닝에 들어가게 되는데, 머신러닝에서는 퍼셉트론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퍼셉트론은 어떤 것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과 출력값으로는, 그러니까 다양한 입력값이 들어온다고 해도 출력값으로는 0과 1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퍼셉트론을 통해서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그 개념을 이해한 뒤에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0하고 1이 아니라 다양한 결과값, 다양한 출력값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배웠었는데, 음, 딥러닝이라는 거를 이제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출력값을 계속해서 받게 될 거예요. 뭔가가 들어왔을 때 어떤 하나의 연산을 통해서 그 연산을 거치고 나서 나오는 그 출력값들이 어떤 결과를 갖는가. 근데 퍼셉트론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머신러닝을 대표하지만, 이 퍼셉트론 안에서는 0과 1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값이 좀 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그모이드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는 0하고 1이 아니라 0.7, 뭐 0.3 이런 다양한 값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활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딥러닝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말하면서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딥러닝을 조금 더 이해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아마 들으시면서도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어쨌든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화요일입니다. 아우 추워. 오늘 신경망에 대해서 배웠는데, 무슨 과학도 아니고 이게 뭐지 싶었었어요. 이 노드랑 신경망을 활용해서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표현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시그모이드, 그때 어제 말씀드렸던 시그모이드랑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다른 결과값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9시간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더군다나 내일은 수학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난 지금까지 계속 수학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내일부터 수학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내일까지 한번 겪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딥러닝.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와 진짜 춥다. 목요일도 춥겠죠? 수요일입니다. 오늘은요 미분과 편미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건드리지도 않았던 미분, 대학교 때 시도도 안 해봤던 미분을 이 빅데이터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딥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하시게 되면 미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지만 하기 때문에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제대로 이해는 못했고요. 대신 미분이라는 거를 이제 엄청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해한 바로 이해하면 미분이라는 거를 제가 아주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미분. 일단 우리는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알죠? 이렇게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 좌표 평면 나와도 사실 저는 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여기서 다 아픈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곡선을 그려봅시다. 아무런 곡선이나 어쨌든 곡선을 하나 그려보고, 이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곡선의 이 부분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곡선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곡선이 어느 한 아주 작은 부분에선 직선인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직선이기 때문에 이 곡선이 둥글게 간다고 해도 이걸 엄청나게 10배, 100배 확대하다 보면 그 안에 아주 잠깐에 이 직선에 거기까지 가서 그 특정 기간, 특정 공간, 특정 그 장소, 특정 그 곳에 있는 그 기울기, 그 변화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미분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변화량과 뭐 기울기 이런 게 나오겠지만, 미분이라는 개념 자체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곡선에서 아주 작은 직선 하나를 어떻게 들어가서 찾아내서 뭐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작년부터 이번 연도까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인구 변화 추이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그 변화 추이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조금 내려갔을 때도 있을 거고, 조금 올라갔을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월 10일 제 생일입니다. 1월 10일 날 어땠는가? 1월 10일 날의 인구 변화는 떨어졌는가 올라가는가? 이런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 특정한 그 공간, 특정한 그곳을 이제 알기 위해서, 그 기울기의 변화량을 알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뭐 미분의 식 이런 걸 들어가면 뭐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편미분? 이건 하지 맙시다. 네. 미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뭐 편미분이거나 뭐 벡터거나 이런 것까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딥러닝을 이렇게 배우면서 미분과 편미분 그리고 벡터 지금 배우고 있고요. 이게 아마 나아가서 그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볼 것 같은데,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일단 끝나거든요.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는 진짜 미지수예요. 이거를 배워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지도 진짜 미지수고, 제가 과연 프로젝트 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사용을 하면 정말 좋거든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그 머신러닝과 이 딥러닝이 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빅데이터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데, 저같이 비전공자, 문과, 체대, 뭐 이공계가 아닌 그런 분들이 하신다면,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는 마시되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포기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죠. 딥러닝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경사강법이라든지 아니면 신경망을 구축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 훈련을 직접적으로 해서 그 훈련 결과를 이제 테스트해보는 그런 것까지 지금 해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딥러닝 그리고 머신러닝도 그렇지만 실제로 코딩으로 쓰이는 거는 이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만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결국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로지컬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고 적용을 해서 할지에 대한 그런 공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짜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딥러닝이나 아니면은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항상 석사 정도의 그런 학력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꼭 석사에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코딩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코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로직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로직을 위해서 아마 석사에 어느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빅데이터라는 걸 할 때 어느 정도 뭐 통계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딥러닝, 머신러닝 관련한 학문에 어느 정도의 그 석사를 요구하는, 학력을 요구하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해보면서 제가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로직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뭐 미분이나 적분이나 편미분이나 이런 편향, 뭐 기울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는 아마 딥러닝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는 금요일을 쉬기 때문에 저희가 금토일을 쉬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 주죠. 그때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까지 하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기간이 좀 짧아졌어요. 저희가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원래 끝나려고 했었던 그 기간보다는 더 길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기간은 길어졌는데 실제로 하는 프로젝트 기간은 조금 짧아져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무튼 뭐 이번 주도 잘 마무리를 했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수학적인 그런 기본 지식이 있다면은 이해하는데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긴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수학적인 면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